본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참고 자료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물건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본방송은 간접 광고가 포함되어 있으며 방송에서 나오는 부동산 정보는 출연자와 경제적 이해관계가 있을 수 있습니다. 투자에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본방송의 제작진 및 출연진은 방송통신심의위원회 규정을 준수합니다. 부유세 과세 기준일이 6월 1일인 탓에 5월까지는 절세 매물이 몰리고 그리고 이후에는 매물이 좀 거치고 나는 그런 경향성을 보였다는 거죠. 그런데 이와 달리 올해는 과세 기준일 이후에도 매물 증가세가 계속 이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아무래도 양도세 중과 한시 배제 효과로 매물이 거치질 않고요. 시장에 머무는 것으로 보이고 있는데 눈치 보기 장세 그리고 또 기준금리 인상으로 거래 절벽 상황이 지속이 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서 매물이 원활하게 거래되지 못하고 있는 현실 전해드리면서 오늘의 네트워크 출발해 보겠습니다. 저희 부동산 네트워크 부동산 전문가들과 여러분을 직접 연결시켜드리고 있는데요. 먼저 참여하시는 방법부터 알려드리겠습니다. 방송을 시청하시다가 궁금한 점이 있으시거나 또 전문가와 상담 필요하시면 연락 주시면 됩니다. 서울전화 2128-8504번, 서울전화 2128-8504번으로 전화나 문자 메시지로 궁금한 점 편하게 남겨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또 유튜브를 통해서도 실시간 참여가 가능한데요. 유튜브에서 토마토 집톡으로 검색을 하시거나 아니면 주소를 직접 입력해서 들어오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의 많은 참여 부탁드리고요. 그럼 화면을 통해서 참여 방법 다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부동산의 연결고리, 부동산 네트워크. 당신이 원하는 부동산을 쉽고 빠르게 연결시켜 드립니다. 첫 번째, 전화 또는 문자를 통해 당신의 궁금증을 속 시원하게 해결해 드립니다. 02-2128-8504번으로 시청자 여러분의 부동산 고민을 접수. 토마토 집통 부동산 전문가가 당신의 고민을 해결해 드립니다. 두 번째, 유튜브에 토마토 집통을 검색. 유튜브 라이브를 통해 실시간으로 방송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채팅창에 여러분의 부동산 궁금증을 올려주시면 바로바로 해결해 드립니다. 전국 각 지역의 부동산을 실시간으로 연결하는 부동산 네트워크. 시청자 여러분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부동산 네트워크 오늘 준비한 순서 본격적으로 출발을 해보겠습니다. 먼저 함께 해주실 전문가부터 소개를 해드릴 텐데요. JYP 홀딩스의 김광섭 이사님 나와주셨습니다. 이사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인사 말씀 전해주시죠. 네, 요새 물건에 대한 트렌드가 좀 많이 바뀌고 있습니다. 통건물 상가라든가 전원주택, 아주 예쁜 전원주택, 가격이 오를 수 있는 전원주택 이렇게 좀 선택을 많이 하시는 것 같고요. 그래서 그런 건물 위주로 해서 물건을 좀 가지고 나왔습니다. 오늘 이사님과 함께 수도권 일대 여기저기 돌아다녀 볼 텐데 첫 번째로 방문할 곳은 바로 이곳입니다. 경기도 오산으로 한번 떠나보도록 하죠. 오산시에서도 갈고동에 위치한 통건물 한번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사님 그러면 이 통건물 어떤 곳인지 개요부터 전해주시겠어요? 네, 이 본 물건은 통상가 건물입니다. 전체적으로 1층에서부터 6층으로 되어져 있는데 건축물 대장상 5층으로 좀 구성이 되어져 있고요. 위층 같은 경우는 서비스 면적으로 해서 복층 형태로 좀 만들어 놓은 통상가 건물입니다. 이 상가 건물 같은 경우는 집경력이라든가 유동성을 상당히 좀 많이 따지는데 본 물건 같은 경우는 집경력과 유동성이 상당히 좀 뛰어난 그런 위치에 있는 사거리 코너에 위치해 있는 상가 건물이다. 이렇게 좀 정리해 드릴 수가 있겠고요. 일단은 대지 면적을 보시게 되면 385평방미터입니다. 약 한 110평 정도가 된다. 대지 면적이 110평 정도가 된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연면적 같은 경우는 1157평방미터가 나옵니다. 요거는 이제 그 서비스 면적, 이 복층으로 되어져 있는 서비스 면적까지 포함해서 연면적을 좀 저희가 포함을 시켰고요.
층수는 지상 1층에서부터 5층으로 현재 되어져 있습니다. 전체 상가 건물로 구성이 되어져 있고요. 1층 코너라든가 뭐 2층이라든가 뭐 3층이라든가 1층 같은 경우도 현재 지금 임차인이 들어와서 현재 지금 일을 하고 계시고 2층 같은 경우는 한의원으로 입점이 확정이 되어져 있습니다. 또 3층 같은 경우도 병원 입점이 좀 예정이 되어져 있기 때문에 사거리 코너, 즉 특수한 하거리 상권에 위치해 있는 상가 건물이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본 물건은 21년 6월 달에 준공이 되어져 있습니다. 근데 요 약간의 특징이 이 지적 공부가 좀 정리가 된 게 5월 달에 좀 정리가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현재 건물이 새롭게 나왔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가격은 약 한 48억 정도를 예상할 수가 있는데 주변에 뭐 진이 산업단지라든가 주변에 또 일반 산업단지들이 상당히 좀 많이 포진이 되어져 있고 앞으로 주변 지역으로 해서 약 한 6천여 세대의 아파트가 또 들어올 예정이기 때문에 기존 아파트 약 한 3,800여 세대, 거기다 약 한 6천여 세대의 아파트가 들어올 예정이기 때문에요. 어떻게 보면은 어떤 그 미래 가치로 봤었을 때는 사거리 코너변에 있는 상가 건물로서 가격에 대한 어떤 수익이 크게 발생할 수 있다. 이렇게 좀 정리를 해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건물 특징도 좀 봐주시죠. 네, 본 물건은 앞서 말씀드린 대로 사거리 코너변에 위치해 있는 상가 물건입니다. 이 통상가 같은 경우는 코너변에 위치해 있느냐, 또 코너변에 위치해 있는데 주변에 이렇게 횡단보도가 걸쳐져 있느냐, 또 하나는 이게 버스가 주변에 정차가 될 수 있느냐. 근데 이 버스 자체가 어떻게 보면 출근 버스가 정차하는 곳이냐, 아니면 퇴근해서 들어오는 지역에 위치해 있는 상가냐에 따라서 추후에 어떤 권리금이라든가 이런 어떤 바닥 권리금이 붙게 되는데요. 본 물건 같은 경우는 이런 것이 다 합쳐집니다. 그러니까 사거리 코너변에 위치해 있고 양쪽으로 해서 횡단보도가 위치해 있고요. 또 오산역에 인접해 있지만 또 퇴근하시는 분들의 어떤 버스 정류장이 바로 이 상가 건물 바로 코앞에 위치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보시게 되면 항아리 상권의 어떤 특수성을 모두 다 만족한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또 주변 자체가 이 아파트로 이렇게 둥그렇게 밀집되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아파트에 사시는 분들이 뭐 상가를 이용하게 되면 당연히 이쪽 주변 지역의 상가를 이용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상가에 대한 어떤 유동성 또 집경력이 상당히 좀 우세해요. 그래서 이쪽 주변 지역에 4층이나 5층에 들어가는 병원이 입점되어져 있는 그런 상가들이 없기 때문에 지금 많은 병원들이 의사타진을 하고 있다 이렇게 좀 정리해 드릴 수가 있겠고요. 이게 지금 현재 매매가가 약간 48억 정도에 나와 있는데 대지집 평균가를 비교를 해본다고 하더라도 사거리 코너에 위치해 있는 상가치고는 가격 자체가 상당히 잘 나왔다 여기까지도 정리를 해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이 본 상가 같은 경우는 현재 한의원과 카페와 무형학원이 들어가 있고 5층 같은 경우는 컴퓨터 사무실이 현재 좀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병원 상가를 좀 맞춰낼 수가 있고요. 또 하나는 5층 자체가 앞서 말씀드려도 복층 구조로 좀 되어져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사무실이 5층 전체를 쓰면서 6층 전체를 또 활용할 수가 있기 때문에 아마 여기도 임차인을 좀 구하기가 상당히 좀 용이하기 때문에요. 어떤 수익률 면에서도 좀 유리하게 좀 끌고 갈 수 있는 그런 상가다라고 정리해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신축으로 똑 떨어지는 오산의 통건물 만나보고 계십니다. 자, 지금 보시는 곳은요, 사거리 코너변에 위치를 하고 있습니다. 이 항아리 상권이라고 들어보셨죠? 자, 그쪽에 위치를 하고 있는데 지금 보시는 곳이 특히나 버스 정류장이 바로 앞에 있다고 합니다. 자, 그러니까 사람들이 오며 가면서 들릴 수밖에 없는 위치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런 위치에 있는 상가 건물이라는 거죠. 자, 이미 지금 한의원부터 해서 뭐 카페, 무용학원까지 입점 예정에 있다라고 합니다. 자, 이 통건물 살펴드리고 있는데요. 자, 그러면 주변 환경 조금 더 자세히 보겠습니다. 위치가 얼마나 좋은지 아셔야 이 상가 건물에 대한 특징 더 자세히 공감하시겠죠? 자, 그러면 입지 여건과 호재도 말씀해 주시죠. 네, 입지를 아마 현장에서 저와 같이 보시게 되면 좋은 상가구나라는 것을 아마 아실 겁니다. 본 물건은 이렇게 오산로 사거리 코너변에 위치해 있고 앞서 말씀드린 대로 양쪽으로 횡단보도가 위치해 있고요. 또 퇴근 버스가 바로 앞에 정류장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3박자를 들어 갖췄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또 주변을 좀 보시게 되면 주변 지역 자체가 이 오산 IC, 즉 경부고속도로 오산 IC하고 인접해 있고요.
또 하나의 특징은 뭐냐면 이 본 물건지 바로 옆에 도로가 있는데 이게 일본 국도입니다. 이게 일본 국도는 상당히 좀 특징이 있어요. 경기도권을 모두 다 지나가면서 서울과도 관통이 되기 때문에 이 일본 국도에 인접했느냐 아니면 일본 국도에서 좀 떨어져 있느냐에 따라서 토지에 대한 평단가 자체가 틀립니다. 이 본 물건은 준주거 지역에 위치해 있으면서 또 일본 국도와도 또 인접해 있기 때문에 앞으로 미래 가치가 높다는 거예요. 또 일본 국도 자체가 이 진이산업단지라든가 일반산업단지, 평택에 있는 일반산업단지하고도 연결이 되기 때문에 충분히 상가로서의 어떤 가치를 충분히 지녔다 이렇게 정리해드릴 수가 있겠고요. 또 주변 지역을 보시게 되면 이렇게 아파트 세대가 주변에 이렇게 빼곡하게 항아리처럼 이렇게 둘러싸여져 있습니다. 기존에 둘러싸여져 있는 아파트 안에 위치해 있는 상가이기 때문에 집경력과 유동성 또 가시성이 상당히 좀 우수하다라고 정리해드릴 수가 있겠고요. 요거만 이제 있는 게 아닙니다. 주변 지역 자체가 확장되면서 앞으로 아파트 세대 약 한 5천여 세대의 아파트가 또 들어서기 때문에 앞으로의 미래 가치, 토지에 대한 평가가에 대한 가치가 상당히 조금 오를 수 있다 이렇게 정리해드릴 수가 있겠고요. 여기 같은 경우는 풍부한 배후수요를 현재 좀 가지고 있습니다. 이 오산이라는 약간 특이한 지역에 위치했는데 동탄과도 인접해 있고 또 평택과도 가까이 인접해 있어서 어떻게 보면 동탄의 어떤 수요층 또 평택에 있는 직장인 수요층을 충분히 가려낼 수 있다 이렇게 정리해드릴 수가 있겠고 또 하나는 이쪽에 있는 진이산업단지입니다. 진이산업단지가 1산업단지와 2산업단지가 위치해 있고 바로 옆에 이제 LCD 공장이 바로 옆에 위치해 있죠.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 대한 직장인 수요층만 하더라도 상당히 풍부하죠. 이분들이 나와서 먹고 마시고 했었을 때는 이쪽에 있는 상가를 이용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앞으로에 대한 어떤 그 임대가의 상승 또 임차 월세에 대한 상승도 기대해 볼 수 있다라고 정리해 드릴 수가 있겠고요. 여기에는 또 상당히 또 오산 같은 경우는 호재거리가 상당히 좀 많이 풍부합니다. 일단은 기흥에서 동탄 또 오산으로 이어지는 기흥 오산 간 분당선 연장이 현재 지금 추진 중에 있다 이렇게 좀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이 분당선이 이 오산에 들어오느냐는 상당히 중요한 문제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분당선이 들어오는 요 라인이 형성이 되어야지만 여기 안에서 오산에서 동탄으로 이어지는 트램이라든가 또 오산으로 이어지는 GTX라든가 이런 부분과도 연관이 되어져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요. 이 분당선 자체가 들어오는 것을 강력하게 지금 바라고 있다 이렇게 정리해드릴 수가 있겠고 현재 GTX A 노선 이 오산을 현재 지금 얘기하고 있는데요. 여기 지금 현재 지제역까지 GTX A 노선을 끌어들이려고 상당히 지금 노력 중에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중간에 어떤 그 경유 노선으로 해서 지금 현재 오산을 현재 지금 얘기를 하고 있다는 것이 가장 큰 의미가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어쨌든 간에 지제역 쪽 주변 지역 같은 경우는 이제 삼성이라는 큰 반도체 공장이 있고 거기에 따른 하청업체들이 있다 보니까 이게 출퇴근 노선을 만들어줘야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서울과의 어떤 인접성 때문에 현재 GTX 노선 또 SRT 노선 여러 가지 노선들을 이 지지역에 다 끌어내고 있는데요. 이게 GTX 노선이 지지역까지 이어지게 되면 그 경유 노선으로서 현재 지금 오산이 크게 뜨고 있다라고 정리해드릴 수가 있겠고 또 말씀드리자면 이 동탄과도 또 연계성을 좀 가져야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트램 A 노선과 B 노선을 현재 지금 만들고 있는데 이게 이제 오산과도 이어집니다. 그렇다면 그 동탄에서 연결되는 트램 노선을 오산까지 연결을 시키게 되면 또 이게 또 관광 노선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또 거기에 따른 또 수요층을 또 만들어낼 수 있다 이렇게 정리해드릴 수가 있겠고 또 하나는 이 오산 네오 밸류 프로젝트라고 해서요. 오산 같은 경우는 좀 부족한 게 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이게 산업단지와 어떤 그 주거 공간은 마련이 되어져 있는데 그 먹고 마시고 또 아이들과 놀 수 있는 어떤 그 문화적인 환경 이런 것들이 좀 부족하다 보니까 현재 오산시에서 크게 밀고 있는 것이 이 네오밸류 프로젝트 사업입니다. 이것이 만들어지게 되면 바로 이제 오산역의 주변 지역에서 만들어지게 되는데요. 네오밸류가 만들어지게 되면 또 그만큼의 어떤 그 뭐랄까요? 놀이공원과 문화공원이 좀 만들어지기 때문에 오산에 대한 전체적인 또 집가 상승에 견인차 역할을 한다라고 정리해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여러분 수도권 내부에서는요, 실제로 거리가 얼마나 떨어져 있느냐 보다도 연결성, 그러니까 대중교통 노선이 얼마나 잘 되어 있는가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사실 많이들 알고 계실 겁니다. 여기는요, 이제 분당선도 연장 추진이 되죠. GTX 얘기까지 추진이 되고 있는 곳이 바로 이 오산이라는 점 기억을 해두시고, 네오빌류 프로젝트 사업, 이런 거대한 프로젝트부터 해서 지금 살펴드리는 건 특히 위치 자체가 사거리 코너변에 위치하고 있고요. 아파트 주변에 끼고 있습니다. 산업단지도 주변에 들어서니까 이런 안성맞춤인 입지까지도 갖추고 있는 지역이라는 점 기억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가격까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죠. 자, 오산시의 통건물 가격은 어떻습니까? 네, 예상 매매가는 약 한 48억 정도를 예상할 수가 있고요. 여기는 이제 임대가 다 안 맞춰져 있기 때문에 그 예상 임대가를 좀 뽑아봤습니다. 예상 임대가는 약 한 5억 6천에서 6억까지 좀 뽑아낼 수가 있다. 이렇게 좀 정리해드릴 수가 있겠고, 월세 같은 경우는 1,790만 원. 이 상당히 좀 보수적으로 잡아놨는데, 많게 최대치로 하게 되면 약 한 2,100만 원까지도 월세를 뽑아낼 수 있다. 이렇게 정리해드릴 수가 있겠고요. 대출은 약 한 20억 정도 예상 가능합니다. 그렇다면 보증금과 대출액을 활용하시게 되면 실투자금 약 한 22억 4천만 원 정도를 예상할 수가 있는데, 이 22억 4천만 원 정도가 통건물 치고는 좀 약간 비싸지 않나 이렇게 좀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이건 통상가 건물입니다. 5층 또 6층까지 보게 되면 전체적으로 6층 건물이 좀 되어져 있는 통상가 건물이고요. 이 통상가 건물의 코너변에 위치해 있는 상가 건물이기 때문에 이 현재 예상 매매가 약 한 48억 정도가 좀 준수하게 나온 그런 상가 물건이다. 이렇게 좀 정리를 해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경기도 오산시 갈곡동에 위치한 통건물 살펴드렸습니다. 더 궁금한 점 있으시면요, 연락 주시면 됩니다. 서울전화 2128-8504번, 서울전화 2128-8504번으로 전화나 문자 메시지로 궁금한 점 편하게 남겨주시길 바랍니다. 자, 그러면 저희 또 다음으로 가보도록 하죠. 자, 그러면 김광섭 이사님과 함께 만나볼 오늘 두 번째 부동산입니다. 어떤 부동산인지 화면을 통해 만나보시죠. 경기도 평택시 평택동에 위치한 통건물입니다. 소개해드리는 통건물의 위치부터 살펴보겠습니다. 가장 가까운 역은 1호선 평택역으로 도보로 약 3분이면 도달 가능한 초역세권 주택입니다. 평택역은 평택시의 중심역이자 수도권 최남단에 위치한 역으로 경기 남부의 관문 역할을 하는데요. 전철과 기차역, 버스터미널이 위치한 교통 중심지인 만큼 주변으로 형성된 상권과 학군 등으로 유동인구 또한 풍부합니다. 평택동은 산업단지와 고덕신도시 등 업무지 접근성도 우수합니다. 특히 고덕신도시에는 축구장 약 400개의 넓이 부지에 삼성전자 세계 최대 반도체 공장이 조성되어 있는데요. 이로 인해 상주 인원 약 5만 명과 더불어 44만 명의 고용 창출 효과를 일으킬 것으로 전망됩니다. 평택시의 광역교통망 개발 소식 또한 예사롭지 않습니다. 주변 신도시와 고덕산업단지의 교통 수요를 해결하기 위해 개통한 SRT G지역에 수원발 KTX가 2024년 개통될 예정이며 1호선 서정리역에서 G지역 노선이 직결돼 평택시의 교통망은 수도권 전역으로 접근성이 향상될 예정입니다. 편리한 교통 환경과 개발 호재로 미래 가치까지 기대할 수 있는 평택시 평택동의 통건물, 지금 바로 만나보시죠. 자, 이번에는 경기도 평택으로 가보겠습니다. 자, 평택동에 위치한 이번에도 통건물 한번 만나보도록 하죠. 자, 어떤 곳인지 일단 개요부터 소개해 주시죠. 네, 이제 통건물을 좀 많이 찾으시죠. 아파트 가격이 최근 들어서 4억이 떨어졌다, 아파트 가격이 계속 이제 떨어졌다는 얘기를 많이 하다 보니까 안정적인 또 수익처를 좀 많이 찾으시는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통상가도 소개해드리고 좀 소개해드릴 다가구 통건물도 이렇게 소개를 해드리는 겁니다. 본 물건 같은 경우는 1호선 평택역에서 도보 약 한 3분 거리에 위치해 있는데요. 이 본 물건 같은 경우는 두 개를 좀 가지고 나왔는데요. 대지 면적이 267평방미터, 즉 80평이 좀 약간 넘는 대지 면적이 80평이 약간 넘는 그런 물건 하나 가지고 나왔는데요. 지상 1층에서부터 5층으로 좀 구성이 되어져 있고 상가가 1층에 하나 좀 들어갑니다. 이제 현재 좀 커피숍으로 현재 운영 중이다. 이렇게 정리해드릴 수가 있겠고요.
원룸이 2개, 1.5룸 2개, 또 투룸이 2개, 3룸이 하나로 좀 구성이 되어져 있습니다. 이 원룸과 1.5룸, 이 투룸으로 이렇게 만들어지다 보니까 여기 평택 같은 경우는 직장인 수요층들이 그 회사에서 기숙사 형태로 좀 많이 좀 사용하고 있고 본 물건도 그런 형태로 좀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월세는 좀 많이 나오는데 이 보증금이 좀 약간 적은 형태로 좀 구성이 되어져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가격은 약 한 17억 정도를 예상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 또 하나는 약 한 7억 정도 되는 대지 면적이 좀 약간 작은 그런 물건을 가지고 나왔는데 대지 면적을 보시게 되면 113평방미터입니다. 약 한 33평형 정도 된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또 이 물건의 좀 특징은 현장을 가보신 분들은 항상 느끼는 게 야, 이게 대지 면적 30평에 지어진 물건 맞아 할 정도로 건물 자체를 상당히 좀 넓게 잘 지어놨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본 물건 같은 경우는 지상 1층에서부터 4층으로 구성이 되어져 있고요. 이거는 대지 면적이 작다 보니까 안에 엘리베이터가 안 들어가 있습니다. 대신에 룸 자체가 원룸 형태로 4개, 또 투룸 형태로 하나 이렇게 좀 구성이 되어져 있는데 투룸이 이제 주인 세대 부부가 거주할 정도의 어떤 넉넉한 공간을 좀 제공하고 있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주인 세대 형태로 이용 가능하다 이렇게 정리해드릴 수가 있겠고 따라서 이 물건 자체는 7억으로 예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두 가지 형태의 건물 특징도 봐주실까요? 네, 본 물건은 양쪽에 이제 같이 붙어 있는데 건축주가 같습니다. 이게 공간 자체를 넓게 해서 하나로 지으려다 보니까 수익이 좀 잘 안 나와서 이게 2개로 좀 쪼개놨다 이렇게 좀 정리해 드릴 수가 있겠고요. 또 이제 그 대리석으로 다 만들어 놨습니다. 이제 고급 대리석으로 만들어져 있다 보니까 본 물건이 2018년도에 준공됐음에도 불구하고 뭐 새 건물이다 이렇게 좀 보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또 이게 그 평택역이랑 상당히 인접해 있는 거리에 위치해 있고 또 바로 앞쪽에 또 시장이 바로 앞에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뭐 주거하시는 분들의 어떤 편의성을 다 제공하고 있다 이렇게 정리해 드릴 수가 있겠고요. 또 내부 시설 자체가 뭐 직장인 수요층에 맞게끔 잘 지어놨고요. 여기 같은 경우는 B형에 지어져 있는 주인세 투룸으로 구성되어져 있는 곳에 위치해 있는 주방입니다. 주방을 보시게 되면 상당히 좀 디귿자 형태로 잘 꾸며놨죠. 또 원룸 같은 경우도 안에 뭐 옵션 자체를 상당히 좀 잘 넣어놨습니다. 뭐 TV까지도 다 제공하기 때문에 뭐 임차인들이 뭐 불편 없이 아직까지 공실 없이 잘 회전하고 있다 이렇게 정리해드릴 수가 있겠고요. 또 옵션 자체가 잘 들어가 있기 때문에 직장인들도 상당히 좀 만족하면서 사용하고 있다 이렇게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자, 2018년에 준공 완료된 통건물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사진으로 만나보셨으니까 바로 느끼셨죠? 안에 지금 내부 구조 자체도 뭐 주방부터 해서 수납 공간까지 아주 잘 신경 쓰는 흔적들이 묻어나는 곳입니다. 자, 이 통건물 보여드리고 있는데 앞서 지금 이사님께서 언뜻 언급을 해주셨지만 주변의 위치가 참 좋아요. 수요가 넘쳐나는 지역이거든요. 자, 그 이야기 조금 더 구체적으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입지 여건과 함께 호재도 설명해 주시죠. 네, 뭐 이 평택은 뭐 호재거리가 뭐 쌓이고 쌓였죠. 그만큼 투자처로서는 상당히 좀 좋은 지역이다라고 이제 말씀드릴 수가 있겠는데요. 본 물건은 평택 지제역, 그 다음에 이제 평택역 이렇게 좀 있는데 이 평택역에서 도보 약 한 3분 거리에 위치해 있는 물건이다라고 정리해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앞에 있는 평택 지제역 같은 경우는 뭐 삼성전자 산업다시, 뭐 고덕국제 신도시 여기에다 하청업체가 약 한 120개 정도. 이렇게 많은 업체들이 좀 포진이 되어져 있다라고 말씀을 좀 드렸고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 평택 지제역 같은 경우는 출퇴근 노선을 만들어주다 보니까 광역버스도 현재 좀 잘 되어져 있죠. 그다음에 평택 지제역에 현재 SRT 노선이 현재 좀 들어가 있습니다. 또 1호선 노선이고요. 근데 여기에 이제 GTX A 노선까지 끌어들이려고 하고 있습니다. GTX A 노선이 따라오게 되면 또 추후에 어떻게 또 신분당선까지 또 끌어올 수가 있는 그런 어떤 지역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평택 지제역까지는 서울에서 이어지는 모든 노선을 다 끌어들이려고 현재 많은 노력을 하고 있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만큼 평택 지제역은 현재 그 평택 인구수는 약 한 50만이 좀 약간 안 되거든요. 근데 이게 이제 한 4년에서 5년 정도가 되면 약 한 100만 명 정도를 평택시청에서는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그만큼 많은 인구수가 평택에서 이제 살다 보고 또 직장으로 출퇴근을 하다 보니까 이 평택 지제역이 커질 수밖에 없다. 이렇게 정리해 드릴 수가 있겠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이 평택역까지 거기에 대한 혜택을 현재 지금 계속적으로 가져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평택역 쪽에 있는 도로라든가 교통을
평택 지제 쪽으로 계속적으로 현재 지금 만들어내고 있다. 이렇게 좀 정리해드릴 수가 있겠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 경기대로라든가 이쪽 주변 지역이 현재 좀 토지가가 상당히 좀 많이 비싸지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또 주변 지역을 보시게 되면 뭐 백화점이라든가 뭐 평택텀이라든가 레포츠타운 또 주민센터들이 주변에 인접해 있기 때문에 뭐 주변에 어떤 편의시설은 다 갖췄다 이렇게 좀 정리해드릴 수가 있겠고 이 평택역 같은 경우는 약간 특징이 있죠. 1호선 그 1번 출구로 나가게 되면 상업지역, 2번 출구로 나가게 되면 이제 그 주거지역 이렇게 좀 나눠져 있는데 그거를 이제 아울러서 있는 곳이 바로 이 본 물건지 위치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또 주변 지역의 호재를 말씀드리자면 산업단지가 일단 상당히 좀 많이 풍부하죠. 그러다 보니까 이 풍부한 직장인 수요층들이 계속적으로 쌓이고 있는 곳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토지가, 즉 주변의 어떤 토지가가 상당히 좀 많이 비싸지고 있다 이렇게 정리해드릴 수가 있겠고요. 이 평택이 들어오기 전, 평택의 삼성전자 산업단지가 들어오기 전에는 10개의 산업단지가 있습니다. 근데 현재 지금 이게 12개의 산업단지로 현재 지금 변모를 하고 있고요. 또 삼성전자 반도체 공장 주변 지역으로 해서 약간 120여 개의 하청업체들이 좀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요. 하청업체 그러면 조그만 하청업체들이 들어오는 게 아니라 대기업의 대기업이 들어오는 겁니다. 소위 말하면 그런 어떤 업체들이 들어오기 때문에 직장인 수요층들은 계속적으로 풍부해진다 이렇게 정리해드릴 수가 있겠고요. 또 하나는 이 평택에 들어오는 이 지제역 쪽으로 들어오는 이 수원발 KTX 이 직결 사업도 현재 진행 중입니다. 이 수원발 KTX 사업이 직결이 되게 되면 이게 이제 2024년도에 이제 개통이 되고요. 이 또 하나는 이게 인천발 KTX도 수원발과 연결이 돼서 좀 들어오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지제역 쪽을 중심으로 해서 계속적으로 이런 어떤 교통들, 철도가 계속적으로 좀 들어오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만큼 많은 수요층들을 현재 좀 거느리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이 또 하나는 이게 여기서 이제 말씀드릴 수 있는 게 평택에서 부발로 이어지는 이 평택 불화선입니다. 이게 평택에서 부발로 이어지는 이 선 자체가 지제역으로 이어지는 게 아니라 이 평택역으로 이어진다는 것이 하나의 좀 특징인데요. 부발로 이어지게 되면 또 여주, 즉 경기도 남쪽에 위치해 있는 여주 쪽, 또 광주 쪽, 경기도 광주 쪽을 이 평택역을 이용해서 이용할 수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만큼 많은 호재를 가지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한 번 더 말씀드리지만 뭐 고덕국제 신도시는 방송을 보시는 분들은 귀가 따갑게 들을 정도입니다. 현재 지금 상공재까지 준공이 되어져 있고요. 삼성전자 반도체 공장이 앞으로는 이제 6개의 어떤 공장이 더 만들어질 예정입니다. 그만큼 많은 수요층을 좀 가지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또 이 브레인시티 자체가 2023년 이제 내년이면 이제 준공될 예정입니다. 이제 구글과 같은 그런 어떤 업체들이 이런 어떤 그 브레인시티에 들어와서 많은 개발과 연구를 또 진행 중이기 때문에 뭐 이쪽 평택에서는 뭐 호재거리를 따진다 그러면 1시간 내내 얘기할 수 있을 정도로 많은 호재를 가지고 있는 지역에 위치해 있는 물건이다라고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자, 방금 이사님께서 이 호재만 따져봐도 1시간은 얘기할 수 있다는 게 과언이 아닙니다. 자, 그만큼 평택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고 개발 호재도 너무나 많아요. 자, 그래서 실제로 앞으로 인구 100만 명을 향해 달려간다라고 이야기를 자신감 있게 할 수 있는 곳이 바로 평택이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평택시 지금 평택동에 위치한 이 통건물 아마 가격도 굉장히 궁금하실 텐데 지금부터 가격 전략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자, 가격 전략 어떻습니까? 네, 이제 대지 평수가 약간 80평이 넘는 그런 물건들은 그런 어떤 그 다가구 통건물은요 예상 매매가가 17억 정도입니다. 현재 그 예상 임대가를 좀 보시게 되면 보증금이 좀 작아요. 5,900만 원. 근데 월세는 650만 원 정도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월세를 최대한 좀 많이 받고 있는 그런 통건물이다. 이렇게 정리해드릴 수가 있겠고요. 대출은 약 한 4억 정도를 예상을 해서 실투자금 약 한 12억 정도에 가져갈 수 있는 통건물이다. 이렇게 정리해드릴 수가 있겠고요. 이 또 하나는 좀 대지 평수가 좀 작은 약 한 30평형 이상 되는 그런 다가구 통건물입니다. 예상 매매가는 약 한 7억 정도고요. 월세는 약 한 250만 원 정도 현재 지금 나오고 있다.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대출과 보증금을 활용하시면 약 한 4억 정도에 가져올 수 있는 물건이다라고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자, 경기도 평택시 평택동에 위치한 통건물 만나보셨습니다. 더 궁금한 점 있으시면요, 연락 주시길 바랍니다. 서울전화 2128-8504번, 서울전화 2128-8504번으로 전화나 또는 문자 메시지로 궁금한 점 편하게 남겨주시길 바랍니다. 자, 그러면 저희 또 다음으로 가보겠습니다. 자, 이번에 자리를 살짝 또 옮겨볼게요. 자, 이번에 만나볼 곳은 경기도 광주로 가겠습니다. 자, 경기도 광주시 여기는요, 오폭 신현리에 위치한 전원주택 살펴보겠습니다. 자, 전원주택 기대감이 드는데 어떤 곳인지 일단은 개요부터 살펴주시죠. 네, 이제 뭐 통상가 갔다가 또 다가구 통건물 갔다가 이제 전원주택 가는 겁니다. 예, 본 물건은 신분당선과 수인분당선, 이 판교역에 인접해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는데요. 여기 이제 그 본 물건지가 위치한 곳이 경기도 광주시 신현리입니다. 이 신현리는 약간의 좀 특징이 있습니다. 뭐냐면 이 판교역을 충분히 이용 가능하고요. 또 이제 밑에 내려가면 정자역, 또 임회역까지도 이용 가능합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만큼 판교역 쪽으로 이어지는 도로, 또 임회역 쪽으로 이어지는 도로, 또 정자역 쪽으로 이어지는 도로가 잘 되어져 있는 곳이 바로 이 신현리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신현리 쪽에 전원주택을 많이 짓고 또 타운하우스도 많이 짓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그 판교 또 분당에 있는 생활 인프라를 다 이용할 수가 있으면서 편안하게 내 꿈인 어떤 전원주택을 이용 가능하다. 이게 좀 하나의 좀 특징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는데요. 면적을 보시게 되면 면적은 약 한 130평 정도, 148평에 지어지는 물건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이 층수는 지상 1층에서부터 구성이 되어져 있는 물건입니다. 지상 1층에서부터 3층으로 좀 구성이 되어져 있다. 이렇게 정리해드릴 수가 있겠고요. 여기 좀 전용 면적이 약간 좀 잘못 나왔는데 대지 면적으로 말씀드리면 9평형대로 약 한 148평 정도가 나오는 전원주택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또 하나는 그 148평 안에 도로 지분이 약간 좀 들어가 있어요. 한 20평 정도가. 그렇다면 29평 정도가 들어가 있는데 그거를 뺀다 하더라도 약간 110한 3, 4평에 지어져 있는 전원주택입니다. 이렇게 좀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구조는 방 3개에 화장실 3개, 거실과 루프탑으로 구성이 되어져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판교와 어떤 분당의 생활 인프라를 충분히 가져올 수 있는, 또 판교로 가져올 수 있다는 것은 뭐냐면 여기 이제 신분당선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강남과의 접근성이 상당히 좀 양호합니다. 그러다 보면 강남과의 어떤 생활 인프라도 충분히 끌어올 수 있는 전원주택 단지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요거는 이제 2022년 5월 달에 준공이 됐습니다. 저번 달 5월 10 며칠 날 이제 준공이 된 상당히 이제 깨끗한 물건이다라고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겠고, 가서 현장을 보시게 되면 뷰 자체가 상당히 좀 잘 나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많은 연예인들도 와서 좀 구경을 했다라는 그런 말씀을 좀 많이 하시고요. 매매가는 10억 5천만 원 정도 예상할 수가 있겠습니다. 면적을 한 번 더 말씀을 드리자면 대지 면적이 약 한 148평 정도 나오는 전원주택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건물의 특징도 꼼꼼하게 봐주실까요? 네, 본 물건의 특징은 1층과 2층, 루프탑이 있는 3층으로 이렇게 좀 구성이 되어져 있는데요. 앞쪽에 있는 뷰 자체가 상당히 좀 잘 되어져 있다. 즉, 통창으로 거실 자체를 넓은 통창으로 만들어 놔서 거실 소파에서 앉아보면 전체의 어떤 면적 뷰가 상당히 좀 잘 나옵니다. 그러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가서 현장을 보시고 깜짝깜짝 놀라실 정도로 야, 이렇게 어떤 뷰가 좋은 곳에 이 서울 근방 또 경기도 근방에 찾을 수 있는가라고 이제 많은 질문들을 하시는데요. 그만큼 뷰 자체가 상당히 잘 나와 있는 물건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화면을 보시게 되면 통창 자체, 거실 안에서 보면 통창 자체가 상당히 좀 넓게 잘 구성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또 옵션 자체가 이태리의 어떤 뭐 대리석뿐만이 아니라 뭐 가전 제품도 그 외국산 유명 제품들로 꾸며나기 때문에 이 전체적으로 전원주택의 어떤 품위 또 품격을 그대로 좀 실어놨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만큼 예쁘게 잘 만들어져 있는 전원주택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또 이 계단도 상당히 좀 예뻐요. 다른 어떤 전원주택 가게 되면 약간 가파르거나 원목으로 돼 있어서 불안하거나 이런 부분이 있는데 이 계단도 상당히 좀 세련되게 잘 만들어 놨습니다. 또 화장실 공간 자체도 상당히 넓게 잘 꾸며놨고 어떤 뭐 욕실 공간도 상당히 예쁘게 잘 꾸며놨다는 것도 이 물건의 좀 특징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또 2층 자체도 큰 어떤 그 거실을 여러 군데를 좀 만들어 놔서 뷰 자체를 또 2층 또 주거 공간에서
주거 공간에서도 볼 수 있게끔 만들어놨다는 것도 이 물건의 좀 특징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또 2층 같은 경우는 방 2개와 거실, 또 주방과 화장실 구조로 되어져 있습니다. 넓게 잘 꾸며진 물건이다라고 정리해드릴 수가 있겠고요. 또 하나는 이 3층 이 다락방을 좀 볼 수가 있는데 3층 다락방에 그 천장에다가 이게 천장을 그 유리를 좀 대놔서 화사합니다. 화사하고 충분히 그 일반인들도 충분히 서서 다닐 수 있을 정도의 공간을 좀 마련했다라는 것도 하나의 특징이고요. 또 이제 외부 공간 자체도 루프탑을 잘 구성이 되어져 있습니다. 상당히 넓은 구조에 좀 되어져 있기 때문에 옆에 조그마한 미니 골프장도 하나 만들어서 골프를 치면서도 고기를 구워 먹을 수 있는 그런 구조로 잘 꾸며놨다는 것이 이 물건의 좀 특징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주방 공간뿐만이 아니라 안에 옷장이라든가 여러 공간들을 상당히 좀 세련되고 고급스럽게 좀 꾸며놨다는 것이 이 물건의 특징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사님이 오늘 거의 작정하신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눈이 지금 휘둥그레집니다. 통건물부터 전원주택까지 보여드리고 있거든요. 자, 지금 보여드리는 전원주택은 1층의 뷰부터 정말 기가 막히는 곳이죠. 3층까지 올라가시는 공간인데 여기 또 루프탑까지 준비가 되어 있다고 합니다. 정말 이 아름다운 풍경과 함께하는 전원주택, 지금 벗어나기가 상당히 좀 아쉬운 상황인데 일단 주변도 한번 돌아봐야 되겠죠. 입지와 호재 더 알아보겠습니다. 입지와 호재도 소개를 해주실까요? 네, 입지를 말을 안 할 수가 없죠. 이 전원주택은 항상 중요한 게 도로에 잘 붙어 있느냐, 아니면 주변에 지하철이 다니느냐, 학교가 주변에 있느냐, 이게 이제 전원주택과 이제 맞먹는 거거든요. 이런 게 없고 떨어져 있으면 그냥 전원주택인 겁니다. 이런 어떤 생활 인프라 같이 가져가야만 나중에 어떤 시세 차익도 한번 노려볼 수 있는 그런 전원주택이 된다, 이렇게 정리해드릴 수가 있겠는데요. 본 물건은 신분당선과 수인분당선, 이 판교역에 인접해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는데, 지도상 보시게 되면 임해역과 서현역, 또 전자역, 요걸 다 이용할 수가 있다는 것이 하나의 좀 특징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이 판교역까지는 차량으로 해서 한 7분 정도 거리에 위치해 있고요. 그다음에 이쪽 라인으로 해서 버스들이 많이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충분히 출퇴근 거리가 된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판교를 이용하는 것이 강남을 이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서현리 쪽 주변 지역, 이 경기도 광주의 서현리 쪽 주변 지역의 토지가가 상당히 비싸지는 이유가 바로 거기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또 이제 판교, 또 정자, 이 정자역을 이용한다는 것은 정자역 쪽 주변 지역의 생활 인프라가 판교보다 더 잘 되어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생활 인프라 안에 병원이라든가 학교라든가 먹고 마시는 것을 다 이용할 수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또 주변 지역을 보시게 되면 분당 시장이라든가 대형 병원, 또 대형 마트, 백화점, 판교역 쪽에 대형 마트 하게 되면 어마어마한 대형 마트들이 많이 들어가 있죠. 그만큼 대형 마트를 충분히 이용할 수 있는 거리에 위치해 있다는 것이 이 물건의 특징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또 하나는 이 학군입니다. 이 학교 시설이 잘 되어져 있느냐, 아이를 키우면서 전원주택을 할 수 있느냐, 이게 상당히 좀 중요한데요. 본 물건을 보시게 되면 광명초등학교, 신현중학교, 신현초등학교가 본 물건지 주변 약 한 1.5km 내에 위치했다는 것도 하나의 좀 특징이고요. 좀 더 약간 나아가면 이 서현중, 서영고, 순회고, 분당고, 유명 학군들도 충분히 이용 가능하다는 것이 이 교육 인프라가 풍부하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이 분당 정자동에 이 학원가 있지 않습니까? 이 학원가도 아이들이 통근하면서 또 학원과 버스를 충분히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어떤 거리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아이를 키우면서 전원주택을 충분히 좀 즐길 수 있는 그런 지역에 위치해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또 직주 근접이 상당히 좀 우수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판교역 쪽에 어떤 직장인 수요층, 판교역 쪽의 직장인 수요층의 어떤 연봉이 상당히 좀 세죠.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 있던 어떤 직장인 수요층의 어떤 직주 근접도 상당히 좀 우수하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이 개발 호재를 말씀드리자면 용인입니다. 용인 플랫폼 시티가 2023년도에 이제 착수를 하게 되는데요. 2023년도에 착수를 하게 되면 이 용인 쪽으로 이어지는 이 구성역 쪽 라인, 또 구성역 쪽 안에 생기는 용인역, 이런 것들이 앞으로 이 서현리 쪽의 어떤 집가 상승에 큰 역할을 할 것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이 GTX A 노선, 즉 구성역 쪽 라인으로 해서 이 GTX 라인 자체가 이제 들어온다는 것이죠. GTX 라인이 앞으로의 어떤 부동산의 어떤 향방을 또 우지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GTX 라인에 인접했느냐, 또 하나는 GTX A 라인이
먼저 착공하고 먼저 이제 개통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GTX 라인이 움직이는 집가 상승에 대한 비율에 따라서 GTX B 노선과 C 노선이 따라가기 때문에 앞으로도 GTX A 노선의 어떤 기대치가 상당히 높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이 또 하나는 수서에서 광주 간 이어지는 수서 광주 간 복선 전철이 2019년에 AB 타선 조서가 통과가 되어져 있습니다. 통과가 되면 수서에서 이제 상동으로 이어지면서 또 경기도 광주로 이 복선 전철이 이어지는 부분이 있다라고 이제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겠고요. 이런 것들이 주변 지역에 벌어지는 일이기 때문에 집가 상승의 견인차 역할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서현리 주변 지역은 많은 어떤 교통에 대한 호재가 분당 라인으로 해서 이어져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어떤 직접적인 수혜 지역으로 지금 떠오르고 있다, 이렇게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자, 지금 살펴드리는 곳 고립된 생활을 하는 그런 전원주택 아니라는 겁니다. 인프라 일단 잘 돼 있죠. 마트부터 백화점까지 주변에 다 있고요. 어른들 출퇴근하기도 애들 등하교하기도 상당히 좋은 공간. 자, 그러면서도 개발 호재들 지금 꼼꼼히 살펴드렸습니다. 호재도 같이 안고 있는 지역이라는 점 기억을 해두시고요. 자, 그러면 이제는 가격 전략까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자, 이사님, 가격은 어떻습니까? 네, 가격을 말씀드리자면 15억 5천만 원입니다. 대지 평수가 약 한 148평 정도가 된다고 했죠. 거기서 도로 지분이 약간 빠지는데 그래도 가격 대비해서 건물의 어떤 그 중후함 이런 것들 좀 비교를 한다면 가격 자체가 그렇게 높게는 나오지 않았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여기 예를 들어서 뭐 전세를 놓겠다, 뭐 이렇게 해서 뭐 하시는 분들은 뭐 거의 없으시겠지만 만에 하나 전세를 놓게 되면 약간 8억에서 약간 9억 정도의 전세가 가능하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여기 같은 경우는 실거주용입니다. 이 실거주용, 즉 전원주택을 만족시키면서 주변 어떤 생활 인프라를 충분히 가져오면서 또 생활 인프라에서 이용 가능한 것을 모든 이용을 가능하게 하고, 또 자녀가 있으신 분들은 주변 지역에 초중고가 가까이 인접해 있고요. 또 초중고가 상당히 좀 레벨이 높은 초중고가 주변 지역에 이렇게 붙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어떤 교육 환경 수준이 상당히 좀 우수한 지역에 위치해 있는 전원주택이다라고 정리해 드릴 수가 있겠고요. 또 주변 지역에 뭐 분당 서울대병원이라든가 이런 어떤 생활 인프라 시설이 잘 되어져 있기 때문에 충분히 만끽하면서 전원주택도 또한 즐길 수 있다는 것이 이 물건의 특징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거는 실거주용의 어떤 만족도를 크게 만족을 느끼면서 사용할 수 있는 전원주택이다라고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자, 경기도 광주시 오포읍 신현리에 위치한 전원주택 살펴드렸습니다. 조금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요, 연락 주시면 됩니다. 서울전화 2128-8504번, 서울전화 2128-8504번으로 전화나 문자 메시지로 궁금한 점 편하게 남겨주시길 바랍니다. 자, 그러면 저희 또 다음으로 가보겠습니다. 자, 오늘 만나볼 마지막 부동산인데요. 어떤 부동산인지 화면을 통해 만나보겠습니다. 경기도 화성시 우정읍 조암리에 위치한 아파트입니다. 소개해드리는 경기도 화성시 조암리 아파트 위치부터 확인해 보겠습니다. 조암 IC를 통해 평택 시흥 고속도로와 서해안 고속도로, 평택 제천 고속도로 및 경부 고속도로까지도 접근성이 우수하고 주변으로 펼쳐진 39번, 77번, 82번 국도를 이용해 수도권으로의 광역 이동 또한 용이합니다. 인근에 위치한 조암 시외버스터미널과 다양한 노선의 광역버스를 통해 대중교통 또한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습니다. 본 연장이 위치한 화성시는 올해 들어서만 7개의 산업단지를 유치하며 기업하기 좋은 자족도시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기아자동차 화성공장, 현대기아차 연구소뿐만 아니라 장안 2첨단산업단지, 발안 금의 지방산업단지 등이 자리 잡고 있어 풍부한 유동인구를 자랑합니다. 뿐만 아니라 도보권의 우정초, 장안 여중 등 다양한 학군과 재래시장 등 편의시설도 풍부해 생활 인프라 또한 우수합니다. 화성시가 뜨거운 이유, 다양한 개발 호재 때문인데요. 2035년까지 개발 예정인 화성시의 다양한 교통개발 계획으로는 GTX A 노선뿐만 아니라 서해선 복선전철, 신안산선, 신분당선 연장 등이 계획되어 있고요. 분양 현장에서 약 15분 거리에 위치한 우정지구에는 토지 150만여 평, 약 23조를 투자한 아산 국가산업단지가 조성 예정입니다.
2026년 기업 입주 완료를 목표로 2027년에는 전용 전기차 모델 7개가 출시될 예정으로 최소 3만 명 이상의 고용 창출 효과를 낼 계획이라고 합니다. 생활 호재와 풍부한 생활 인프라를 토대로 향후 미래 가치가 돋보이는 경기도 화성시 조합리 아파트입니다. 자, 오늘은 수도권 곳곳을 이동을 하고 있죠. 이번에는요, 경기도 화성으로 왔습니다. 자, 화성의 우정읍 조합리에 위치한 아파트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죠. 자, 오늘은 정말 다양합니다. 아파트 어떤 곳인지 개요부터 살펴주시죠. 네, 본 물건은 화성 조합리에 위치해 있는 아파트입니다. 이 지역적 아파트다 이렇게 정리해드릴 수가 있겠는데요. 본 물건 같은 경우는 평택 시흥 고속도로 이 조합 IC에 인접해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여기 이쪽 주변 지역은 앞으로 이제 그 철도가 이제 들어올 예정이기 때문에 추후에 이제 개발 호재에 대해서 한 번 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요거는 이제 66A 타입 기준인데요. 공급 면적은 91.50 평방미터고요. 전용 면적은 66.85 평방미터입니다. 약간 25평형 이상 되는 아파트다 이렇게 정리해 드릴 수가 있겠고, 규모를 보시게 되면 깜짝 놀라실 겁니다. 총 18개 동인데 1740여 세대가 들어가는 아파트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대규모 지역에 대규모로 들어가는 아파트인데요. 여기 조합 쪽에는 이렇게 크게 들어가는 아파트가 없습니다. 거의 없다시피 하고, 최근에 들어서 이제 아파트가 좀 공급되긴 했지만 여기 같은 경우는 향후 10여 년 동안 아파트, 즉 신규 공급이 안 된 아파트가 없기 때문에 이쪽 주변 지역의 주민들이 상당히 조금 만족도를 느끼면서 기대를 크게 하고 있는 지역에 위치해 있는 아파트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층수를 보시게 되면 지하 2층, 지상 26층으로 좀 구성이 되어져 있고요. 좀 현재 기존 인프라가 잘 꾸며져 있습니다. 우정초라든가 장안여중 등 우수한 교육 환경이 꾸며져 있고요. 또 풍부한 생활 인프라가 기존에 좀 꾸며져 있기 때문에 아파트만 지으면은 바로 집가 상승의 어떤 역할을 충분히 할 수 있는 아파트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는데요. 가격을 보시게 되면 66A 타입으로 해서 약 한 2억 2,900만 원입니다. 2억 후반대도 아니고 2억 2,900만 원대에 구성이 되어져 있다는 것이 이 아파트 가격적인 메리트가 상당히 좀 크다라고 정리를 좀 해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건물의 특징도 자세히 좀 짚어주실까요? 네, 본 물건의 특징은 3베이가 아니라 4베이로 구성이 되어져 있는 것이 하나의 좀 특징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또 하나는 전용 면적이 66.85 평방미터입니다. 전용 면적을 상당히 크게 만들어 놨다는 것이 이 물건의 좀 특징이고요. 그러면 4인 거주도 충분히 거주 가능하게끔 충분한 공간을 활용해서 만들어지게끔 만들어 놨다는 것이 이 물건의 좀 특징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주방 자체를 상당히 좀 넓게 만들어 놨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요새는 거실에서 이제 그 이용하고 또 가족들이 모여서 많은 대화를 나누고 해서 이 거실 공간에서 많은 모든 것들이 이루어지는데요. 거실 자체를 크게 확장을 해서 거의 뭐 30평형대 아파트처럼 만들어놨다는 것이 이 물건의 좀 특징이고, 또 4베이의 판상형 구조로 만드는 것이 이 물건의 좀 특징입니다. 또 하나는 이 최신식 디귿자형 구조로 만들어놨기 때문에 주방 공간을 좀 극대화하였다는 것도 하나의 좀 특징이고요. 또 하나는 이런 어떤 아파트 요새 좀 많이 찾는 것이 이 팬트리 공간입니다. 이 팬트리 공간, 수납 공간을 많이 만들어놨는 에 따라서 주부들 어떤 그 뭐랄까요, 선호도가 좀 많이 바뀌는데, 본 물건은 어떤 팬트리 공간도 충분하게 확보를 했다는 것이 하나의 좀 특징이다라고 정리해드리겠습니다. 그만큼 25평형 좀 넘는 그 평형대의 아파트이지만 그 안에 들어가는 팬트리 공간이라든가 수납 공간 자체를 상당히 좀 활용을 할 수 있게끔 만들어 놨다는 것이 이 물건의 좀 특징이다라고 정리해 드릴 수가 있겠고요. 또 그 화장실 공간 자체를 상당히 좀 예쁘게 잘 꾸며 놨습니다. 세련된 공간으로 해서 널찍하게 꾸며 놨다는 것도 이 아파트의 좀 특징이다라고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자, 지금 살펴드리는 화성시 우정읍 조합리에 위치한 아파트, 지역주택조합 아파트입니다. 그래서 이 점도 투자하실 때 참고를 하시길 바라고요. 자, 지금 뭐 널찍한 공간과 세련된 인테리어까지 확인을 해보셨는데, 건물 잠깐 벗어나 보겠습니다. 주변의 입지와 또 호재도 더 자세히 알려드리도록 하죠. 자, 입지와 호재도 정리를 좀 해주실까요? 네, 주변을 좀 보시게 되면 이 조합 IC에 인접해 있다는 것이 하나의 좀 특징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는데요. 이 조합 IC에 인접을 왜 해야 되냐면
추후에 어떤 집가 상승의 어떤 견인차 역할을 할 수 있느냐가 상당히 좀 중요한 부분입니다. 이 조암 IC는 평택 시흥간 고속도로에 인접해 있는데 남쪽으로는 평택 고덕 국제신도시, 위쪽으로 해서는 또 하나의 큰 어떤 그 신세계에서 만들어지는 그 놀이공간이 좀 만들어지기 때문에요. 앞으로의 어떤 기대치가 상당히 좀 크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이 본 물건은 포승 향남도에 위치해 있습니다. 그리고 조암 IC와 인접해 있기 때문에 조암 IC까지는 뭐 차량으로 약 한 3, 4분 거리에 위치해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또 주변 지역에 어떤 생활 인프라 시설이 잘 꾸며져 있느냐가 중요한데요. 기존에 조암시장이라든가 하나로마트 뭐 이런 것들이 잘 꾸며져 있습니다. 이 도보 간 거리가 충분히 이용 가능하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또 주변 지역 자체가 아파트가 이어지게 되면 또 많은 상업시설이 안에 좀 들어오기 때문에 생활 인프라 시설은 기존의 생활 인프라 시설과 더불어 풍부한 어떤 공간을 좀 마련한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이 조암의 특징이 뭐냐면 어떤 그 녹지 공간이 상당히 좀 잘 되어져 있습니다. 뭐 조암 공원이라든가 뭐 쌍봉산이라든가 우정공원들이 주변 지역에 잘 포진이 되어져 있는 것이 이 주변 지역의 어떤 하나의 좀 특징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이 또 하나 좀 말씀을 좀 드리자면 학군에 대한 인프라 시설입니다. 우정초가 본 물건지 바로 옆에 붙어 있고요. 또 초등학교하고 인접거리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아이들을 키우기에는 상당히 좀 좋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바로 주변 지역 자체가 삼계중이라든가 삼계고등학교, 장안초, 장안여중이 반경 뭐 1km 범위 내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학군에 대한 인프라 시설도 꽤 괜찮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여기에 이제 호재거리를 잠깐 좀 말씀을 좀 드리자면, 일단 첫 번째로는 이 풍부한 배우 수요를 좀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겠는데요. 기존에 뭐 기아 자동차 화성 공장이 이제 앞으로 이제 크게 들었습니다. 우정 산업단지 안에 많은 산업시설들이 들어와서 거기에 대한 어떤 직장인 수요층들을 크게 만들어낼 수가 있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거기에 따른 어떤 전세 수요층 또 매매 수요층을 충분히 좀 만들어낼 수 있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또 기존의 이제 산업단지를 보시게 되면 월문 산업단지라든가 장안 산업단지, 마도 산업단지, 화성 스마트밸리가 이 본물건지 주변 지역에 포진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 산업단지와 앞으로 만들어질 우정 산업단지 여기에 좀 포진이 되어져 있으면 매매가의 어떤 기대치가 상당히 좀 높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이 아산고가 산업단지의 또 우정지구, 이것도 이제 현재 좀 기업들이 꾸준하게 현재 지금 입주를 하고 있습니다. 약 한 70여 개 업체가 현재 지금 계속적으로 좀 들어올 예정인데요. 이 업체가 만들어지고 또 화성 쪽 주변 지역에 산업단지가 또 만들어지고요. 또 기아 산업단지가 만들어지게 되면 여기 안에 조암 IC 쪽 주변 지역, 또 본 물건지 아파트, 또 약 한 1,700여 세대가 되는 대단지 아파트, 이런 어떤 아파트가 기준이 되는 아파트로서 아파트에 대한 어떤 가격 상승을 좀 주도할 수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또 위쪽, 위쪽 같은 경우는 송산 그랜시티가 현재 좀 개발 중에 있습니다. 뭐 디즈니랜드의 뭐 6배, 7배다라고 얘기할 정도로 큰 어떤 놀이공간도 현재 지금 만들어지고 있고, 또 여기 안에 많은 산업단지들이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여기에 이제 아파트 배우 수요층들도 만들어지고 있고요. 이게 이제 그 고속도로와 직결로 연결되어져 있기 때문에 남쪽으로는 평택 고덕국제신도시, 북쪽으로는 이게 송산 그린시티, 이 중간에 있는 것이 바로 이 조암 IC입니다. 그러다 보면 이 조암 IC의 어떤 집가 상승도 크게 견인차 역할을 할 수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또 화성국제 테마파크가 지금 현재 좀 충분하게 좀 개발 중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또 하나는 이쪽 안쪽으로 들어가는 그 전철을 좀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겠는데, 이게 이제 서해선 복선 전철입니다. 이 화성시청이라든가 향남, 화성 향남역이죠. 화성시청과 화성 향남역이 만들어지게 되면 일단은 이 물건지가 이제 2026년에서 7년 정도의 이제 입주가 가능한 그런 물건이 되기 때문에 그러면 기존에 이제 이런 어떤 복선 전철이 만들어지게 된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화성 향남역이라든가 화성 시청역을 충분히 이용 가능하기 때문에 어떤 지하철을 이용해서 서울과의 어떤 출퇴근도 상당히 좀 용이한 지역에 위치할 것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또 하나의 가장 큰 호재가 또 하나가 있습니다. 뭐냐면 제2서해대교 해저터널이 현재 좀 개발 중에 있는데, 이게 이제 서해대교가 항상 그 평일에도 많이 막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 이제 그 막히지 않도록 현재 좀 추진 중에 있는 것이 있는데요. 이게 이제 3번을 보시게 되면 당진 안섬에서 화성 남양호로 좀 이어집니다. 이게 좀 8.4km로 최단 구간인데, 이게 해저터널로 이제 이어지게 되면
이 조합 IC 쪽의 어떤 지가 상승도 크게 견인차 역할을 한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또 하나는 경기 남부의 이제 국제공항입니다. 지금 현재 뭐 김포공항을 인천공항으로 이전한다, 그래서 뭐 개발을 한다, 현재 지금 얘기가 지금 계속적으로 쌓이고 있는 중인데, 거기에 하나의 어떤 그 뭐랄까 대안으로 해서 경기 남부 쪽에 이게 국제공항을 현재 그 추진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좀 기울이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가격 전략까지 함께 봐주실까요? 네, 가격 전략을 말씀드리자면 66A 타입, 이것도 12층 기준입니다. 12층 기준인데 이게 2억 2,900만 원입니다. 2억 후반대도 아니고 4억 초반대도 아니고요. 2억 초반대에 형성되어져 있는 아파트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만큼 가격 자체가 상당히 좀 세련됐다, 이렇게 해서 정리해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따라서 뭐 전세를 활용하시든 월세를 활용하시든 실투자 금액을 이렇게 잡히는데, 이게 이제 지역적 아파트입니다. 이제 자격 조건이 어느 정도 돼야 또 내가 조합은 자격으로서 구입해서 좀 진행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항상 먼저 전화 주시고 먼저 상담을 받아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경기도 화성시 우저급 조합리에 위치한 아파트까지 살펴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도움 말씀 주신 김광섭 이사님은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자, 이사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자, 오늘 부동산 네트워크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지만 또 방송 끝나도요, 상담 접수는 계속 이어지는 거 알고 계시죠? 서울전화 2128-8504번, 서울전화 2128-8504번으로 전화나 문자 메시지로 궁금한 점 편하게 남겨주시길 바랍니다. 자, 그리고 또 저희 프로그램 무료로 다시 볼 수가 있습니다. tv.집통.com으로 들어오시면 되는데요. 시청자분들의 의견도 받고 있으니까요, 여러분의 다양한 의견도 남겨주시길 바랍니다. 자, 그럼 저희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저희는 다음 이 시간에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참고 자료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물건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본 방송은 간접 광고가 포함되어 있으며 방송에서 나오는 부동산 정보는 출연자와 경제적 이해관계가 있을 수 있습니다. 투자에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본 방송의 제작진 및 출연진은 방송통신심의위원회 규정을 준수합니다.